안녕하세요. 독거치살지 세레미안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내내 제주도에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을 못 볼 것 같아서 미리 좀 일찍 작성을 했고요. 오늘은 현금 보유로 여유로운 시장의 아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3일 독거투자일지에서 아마존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그날 최저점 찍고 현재 전고점을 향하다가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성과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9월 6일 날 그 여행지 추천드렸는데 에어비앤비는 상승 추세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스피릿 에어라인이나 그 트립 어드바이저리 같은 종목들은 현재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떠올랐을 때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빈집을 차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독고투자일지 8월 초부터 봐야 하시고 6개월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전인대가 지나야 구체화될 것들이 많습니다. 9월 중으로는 조금씩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고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8월 24일에 트레이딩 후 다시 일정 금액은 현금 보유로 해서 현금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에서 30%는 만들어 놓으실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델타가 아직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니더라도 현명한 투자자라면 불확실성에 앞서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이쯤 8월 24일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뒤부터 다우지수는 횡보하다가 내려가고 있죠. 이때부터 현금을 천천히 만든 분들은 현재 주식시장을 좀 여유롭게 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제가 리딩방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끔씩 콕콕 집어 드려야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리딩방처럼 뭐 엄청난 뭐 몇백만 원씩 회원들마다 이렇게 갈취한 것도 아니고요. 한번 말씀을 오랜만에 한번 찍어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듯 델타 변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람다와 미 변이가 다행스럽게도 자체 소멸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델타는 그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개수가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소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개수는 언제든지 여러 요인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올 봄에는 1 이하였지만 현재 1 확진자 2,000명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확진자 개수가 1 이하니까 현재 미국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고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세일즈성 분석 자료는 경계하신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의 계절적인 특성을 증권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현재 남미 일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의아해하고 있죠. 덕분에 그곳에서 시작된 람다와 뮤변이도 같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가 과연 방역을 잘하고 접종 비율도 백신 접종 비율도 높고 국민들의 방역 개념이 갑자기 9월 들어서 좋아져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남반구가 따뜻해지는 여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갑자기 여름 들어서 확진자가 줄어들었던 인도는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제 인도 북부부터 이제 쫙 추워지겠죠. 서늘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의료용 산소 생산을 50% 이상 늘리고 있고 이에 대비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한국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쇼패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얼른 내 잔고를 2배 불리기 위해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주식시장은 늘 그렇듯 급한 분들이 투기주에 베팅하고 레버리지를 연끌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 제가 PB를 10년 동안 강남에 살면서 느꼈던 거 보면 급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가끔 택시기사의 사례를 드는데 얼른 내 돈 3천만 원을 저 주식으로 튀겨서 6천만 원 만들어줘 라고 반말하듯이 이야기하던 그런 다혈질 고객까지 아니더라도 개인들 투자자들 마음은 이미 수익률 100% 200%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9시와 2시 수업을 공강으로 만들어 놓고 분봉을 보면서 단타를 치던 학생이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것이 20년 전에는 먹히던 시절이었죠. 물론 다음날에 하한가를 맞기도 했고요.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대로입니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독투의 공자님 같은 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대 초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부지기수로 깨먹고 막리를 뛰어들어 등록금 만든 거 날려먹고 또 막리를 뛰면서 다시 메꾸고 했던 것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 쌓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만드는 거 습관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의견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댈러스 총재인 카플란은 이제 또 테이퍼링을 연내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답지 않은 무게감을 요즘 보여주고 있죠. 카플란이 이렇게 총대를 매니 다른 의원들도 앵무새처럼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같습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아서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연준은 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이죠. 저 역시 인플레는 일시적으로 생각을 했으니 같이 일패를 당한 듯 하지만 지표라는 것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름에 크게 솟아올랐던 지표들이 점점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4분기에는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여름 실시의 뷰가 올해 연초를 지배했지만 팬데믹이 이를 점점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죠. 연준 9월 회의 때, 이번 달 회의 때는 이 스케줄을 못 박을 일은 없을 것 같고 10월이 휴회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스케줄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11월에 갑자기 당장 이번 달 하겠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12월이든 1월이든 스케줄 내겠죠. 물론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12월이든 1월이든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스케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연초부터 테이퍼링 올 것이라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얼마나 급격하게 당기냐가 관건인데 사실 연준이 다소 비둘기적인 그 스탠스를 보였던 걸 보면 그리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빵을 때리고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겨울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델타가 얼마나 끈질기게 매크로를 누르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도 델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죠. 빅테크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악재가 퍼지면 오히려 빅테크는 강력해지면서 시장이 강해지고 있죠. 8월 1일날 독거투자지 시장의 불안에서 빅테크는 노아의 방주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늘 느끼지만 빅테크는 포트의 30%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별 종목들이든 섹터의 ETF들이든 말입니다. 요즘 매크로에 대한 예측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름에 회원분들께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부터 파생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라서 아무래도 시장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인 이코노미스트들도 계속 틀리고 있죠. 특히 이번에 8월 고용은 너무나 격차가 컸습니다. 실측 예상치가 73만 명이었는데 23만 명밖에 실제로는 고용이 되지 않았죠.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독재선 이런 백데이터가 없는 경제 상황에서 컨센서스를 낸다는 것이 정확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피로감 속에서 정말 돈을 편하게 벌고 싶다면 매크로에 대한 신경을 꺼버린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매크로가 어려워져도 내가 투자한 회사의 임원이라면 회사를 떠나거나 주식을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믿고 있는 이 기업의 주가 추이가 차트로 볼 때 이격이 상방으로 늘어나면 조금 팔고 아래로 늘어나면 좀 사고 돈이 생기면 더 사서 모으는 수행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끝까지 이 기업을 믿고 사서 모으죠. 절대 팔지 않고 이런 방법을 하든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들과 리서치를 하셨을 테고 그렇게 해서 매수 버튼으로 결혼을 한 거 아닐까요? 주식시장도 이렇게 세상 이치랑 비슷합니다. 바람둥이처럼 이 주식 샀다가 팔고 저 주식 샀다가 팔고 이런 것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진득하게 엉덩이를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며칠 가져가는 사람보다는 몇 년 가는 사람들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좋은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